안녕하세요. 신개방기 건설안전기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업형 건설 일반 총 30문제 중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9번에서 33번까지 15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19번 보시죠. 영상에서는 작업장 옆 도로를 빨간 라바콘으로 구분해 놓은 모습이 보인다라고 해서 라바콘이 있는 화면을 보여주고요. 문제는 도로 경계면 부근의 안전을 위한 조치상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바로 정답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는 연석으로 구분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게 바로 연석이죠. 이 연석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방호 울타리 설치를 한 방법이 있습니다. 방호 울타리 설치. 이렇게 해서 조치상 두 가지가 있고요. 자, 참고로 우리 교재에서는 필답형 268번에 관련 내용이 더 있습니다. 바로 암기법 차로 시작하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있고 정답도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20번 문제 보시죠. 20번 문제는 영상 화면이 대형 건설 차량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는 건설 현장이다.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줄지어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해당 내용 보시죠. 해당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무엇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무엇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정답 바로 확인을 하시죠. 자, 정답은 해당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해서 사전 조사 다음에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에 잘 나타나 있고요. 해당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죠. 자, 여기 이 내용 보시면 38조에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을 했고요. 그와 관련돼서 그렇게 작성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이라든지 그리고 타워 크레인 설치 작업도 있고요. 터널 굴착 작업, 그리고 전기에너지가 250V 암페어를 넘는 경우 한정하는 전기 작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석 작업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 어떤 작업이 바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지도 함께 학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23년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작업 내용 기술하라라고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21번 보시겠습니다. 21번 영상은 자, 콘크리트 구조물을 파쇄하고 있네요. 파쇄하는 앞세기가 등장해서 건물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해체 공법 명칭을 먼저 쓰고 그러한 해체 계획 포함 사항 두 가지를 작성하라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 앞세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집게 모형으로 되어 있고 약간 공룡처럼 생겼죠. 그래서 집게 모형으로 되어 있는 앞세기를 사용하는 방법, 바로 압세공법이 되겠습니다. 압세공법이 되고요. 어, 정답은 압세공법이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브레이커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브레이크를 통해서 건물을 해체를 했어요. 그래서 심하게 브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 진동도 있고 소음도 많이 나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은 싹둑싹둑 자르는 압세를 하는 방식의 압세공법을 주로 사용한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으로 해책의 포함 사항 내용은 암기법이 있죠. 암기법은 바로 어, 해해해사가 있습니다. 해해해사가 있고요. 이 해해해사는 바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건물 등의 해체 작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해는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 계획서를 반영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해체물의 처분 계획도 있어야 되고, 사업장 내 연락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해해사가 있고요. 다음으로 추가로 있는 내용 함께 보시죠. 어떤 게 있느냐? 가설 설비, 방호 설비, 환기 설비 및 살수 방화 설비에 대한 방법을 기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해체 작업용 화양유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 계획서도 역시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21번 문제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22번 문제 보시죠. 22번 문제 영상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기 쉬운 곳에 물질안전보건 자료 대상 MSDS죠. 이 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할 사항 4가지를 기술하라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영상에서 간단한 내용이 나왔고요. 바로 MSDS 물질 관리 요령 게시할 내용 어떤 게 있는지 바로 보시죠.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 명칭에 게시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명칭을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 세 번째는 착용해야 할 보호구를 언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이 단어를 착용해야 할 방호구라고 하면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보호구는 사람이 직접 사용하는 거고 방호구는 시설물이나 장비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 정답을 기재하실 때 보호구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다음 네 번째는 취급상 주의사항도 기재하시고 다섯 번째 응급조치와 긴급방제 요령이 필수사항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MSDS 관련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23번 보시죠. 23번은 화면 내용의 건설 현장에서 특정 차량계 건설기계가 진입로의 지면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해당 기계 명칭을 먼저 파악하라는 내용이네요. 이 장비의 이름 뭔가 아시죠? 그렇죠. 이 장비 내용은 로더가 되겠습니다. 로더. 예, 화물을 운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로더가 되겠고요. 이 로더에 대한 그러니까 건설기계 장비의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내용 뭐가 있느냐? 바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부분에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첫 번째로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가 반영돼야 되고요. 다음으로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작업 방법.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이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운행 경로와 작업 방법, 그리고 종류 및 성능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된다는 거 잘 정리해 두세요. 이어서 24번 보시죠. 24번 영상에서는 하수관이 보이며 주변 집안을 비닐로 덮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우천시 빗물 유입으로 인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정답 바로 확인하시죠. 정답은 비닐을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에 지표수가 바로 유입되지 않도록 주변에 도랑을 파주셔야 됩니다. 도랑 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굴착 경사면에 비닐 등을 덮어서 빗물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하수 유출 지반 침하라든지 각종 부재의 변형 등을 수시로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기준 제339조 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중 두 번째 내용에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축구를 설치하거나 굴착 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법령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법령 또한 2023년 11월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라는 거. 그래서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25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안전모 턱끈이 풀려 있고 안전화는 신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가 허리보다 낮은 높이에서 양손으로 철근을 들고 운반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서 철근을 인력으로 사람이 직접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주의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콘크리트 공사 표준 안전작업 지침 12조 운반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정에 나타나 있었지만 이번에는 콘크리트 공사 표준 안전작업 지침 내용이고요. 자, 첫 번째,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할 경우 주의사항 어떤 거냐? 바로 1인당 무게는 25kg이 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을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매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운반할 때에는 양 끝을 묶어서 운반합니다. 양 끝을 묶어서 운반하고 네 번째는 내려놓을 때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공동 작업을 할 때는 신호에 따라서 작업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호흡이 맞겠죠.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 공사 시 표준 안전 작업 지침 12조 운반에 있는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하는 경우 주의사항 총 5가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26번 보시죠. 26번은 영상에서는 작업자가 손수레에 모래를 싣고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 리프트가 지나가는 계구부 열려있는 공간에는 안전난간이나 기타 안전시설물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업자는 리프트에서 하차 후 장난치듯 지나가면서 모래를 뿌리며 뒷걸음치다 그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리프트 안전장치 두 가지, 대표적인 두 가지 뭐가 있죠? 자, 첫 번째로는 권가 방지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과부하 방지 장치가 있고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제동 장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 정지 장치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두 번째 내용, 재발생 형태는 재발생 형태, 바로 뒤로 추락했기 때문에 떨어짐으로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추락도 맞지만 이제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떨어짐,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해주시고요. 자, 세 번째, 재발생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안전난간 미설치가 주된 원인이고, 다음으로 두 번째는 울타리 미설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프트 안전장치와 재발생 형태, 재발생 원인까지 함께 정리한 26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7번 보시죠. 27번 영상에서는 작업자 A와 B가 건물 외벽에 석재를 붙이는 작업을 위아래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지면에서 2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 중이지만 안전난간은 보이지 않고 작업장 주변은 여러 공구와 자재로 어지럽다. 심지어 위에서 작업하는 A는 구두를 신고 있으며 아래에서 작업하는 B는 보호구를 착용했으나 불량하며 석재를 들어올려 위에 있는 A에게 전달하는 순간 허리에 통증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한다라는 상황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직접 영상을 보시고 찾으셔야 됩니다. 자, 문제 첫 번째는 위험 요인 두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 요인 두 가지를 기술하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위험 요인은 무엇이냐? 바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되겠죠. 안전난간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것이 바로 첫 번째 요인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역시 작업 발판도 없다고 했습니다. 작업 발판도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작업 발판 미설치. 세 번째는 작업자 안전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착용되어 있지 않고 착용을 하더라도 착용 상태가 불량하다. 이 착용 상태 불량을 잘 발견해 주셔야 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작업장 주변에 역시 정리정돈이 불량한 것도 찾아주셔야 되고요. 이에 대한 대책 요인은 위험 요인에 반대로 기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안전난간을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해 주시고 작업자 안전모를 올바르게 착용해 주시고 네 번째는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대책 요인인데 이게 오타가 있네요. 이 부분 죄송하고요. 이렇게 해서 위험 요인과 대책 요인 같이 함께 풀어본 27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8번 보시죠. 영상 내용은 작업자가 목장갑을 착용한 후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을 이용하여 목재를 가공하고 있다. 둥근 톱에 투명 덮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열려져 있어 방호장치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영상에서 목재 가공용을 하는데 장갑을 착용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쉽게 답을 유추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재해 발생 원인 두 가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둥근 톱과 같은 회전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장치에서 장갑 착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회전 말림점이라는 위험에 노출되기가 쉽죠. 그렇게 해서 이런 장갑 착용을 하시면 안 돼요. 맨손으로 작업하셔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재해 발생 원인은 톱날 접촉 예방 장치가 미설치되어 있다. 덮개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톱날 접촉 예방 장치가 미설치되어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방호 장치. 이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호 장치에는 톱날 접촉 예방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맞서서 반발 예방 장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동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감정 방지를 위한 누전 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장소, 반드시 설치하는 장소 네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암기법이 있죠. 바로 임대철물이라는 암기법이 있어요. 관련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누전 차단기에 의한 감전 방지에 잘 나타나 있고요. 첫 번째 임은 임시 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 기구입니다. 임시 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고요. 다음 두 번째는 대지 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역시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 기구입니다. 대지 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철은 철판이나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 기구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물, 네 번째는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이번에는 액체가 있는 습연 장소, 습기가 있는 장소죠. 습연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지금까지 1번부터 3번까지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 기구였지만 습연 장소는 저압용 전기기계 기구라는 거, 이거를 주의해서 답안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8번에서는 누전 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작업 장소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29번 보시죠. 29번은
영상에서는 화물 자동차에 화물을 적재한 후 섬유로프로 화물을 단단히 고정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섬유로프의 여러 곳이 손상되어 있다. 자, 문제에서는 화물 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의 조건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네요. 어떤 게 있죠? 예, 간단한 암기법이 있죠. 꼬심입니다. 꼬심. 꼬심에서 첫 번째 꼬는 꼬임이 끊어진 것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역시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추가로 달기체 행동 사용 금지 항목에 해서 우리 교재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섬유로프, 섬유벨트의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죠.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고요. 그 외에 섬유벨트에 관련된 내용도 함께 기재가 되어 있고, 체인이나 와이어로프, 와이어로프는 꼬지와 열심히 이런 암기법으로 우리가 학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꺼번에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0번 문제 보시죠. 30번 문제의 영상은 타워 크레인을 해체한 후 화물차에 싣고 있다. 화물차 적재함에 작업자 A는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손으로 크레인 몸체를 밀고 있으며 신호수나 감시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다른 작업자들이 인양물 아래를 지나다닌다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영상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영상에서 발견된 크레인 인양 작업 시 불안전 요소 세 가지를 찾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푸는 문제는 이런 위험 요인 찾는 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험생마다 보는 사람들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꼭 100% 정답은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통된 내용,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작업자가 안전모든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안전모든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부분을 언급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작업 반경 내 관계 근로자의 접근 금지를 미실시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호수가 없다고 했어요. 신호수나 감시자가 없는 상황이라 했기 때문에 신호수를 미배치했고 유도로프도 역시 미사용했다. 이런 부분, 특히 이 유도로프는 조금 경험이 있어야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함께 답안으로 병행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상상을 하시면 안 되고 화면에서 보이는 내용 그대로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불안전 요소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31번 문제입니다. 31번 문제는 타워 크레인 관련 내용이네요. 강풍에 타워 크레인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풍시 타워 크레인의 작업 제한에 대한 풍속 기준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냐? 자, 문제 조건이 순간 풍속이 10m/s를 초과하는 경우, 즉 초당 10m 이상의 풍속이 부는 경우에 타워 크레인은 어떤 작업을 중지해야 되느냐? 바로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순간 풍속이 15m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초당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 타워 크레인은 이번에는 운전 작업을 중지해야 됩니다. 운전 작업을 중지하셔야 되고요. 자, 해당되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악천 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부분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 법령 내용 보시면 사업주는 순간 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 크레인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고 초당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 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라고 법령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1번 정리하시고요. 이번에는 32번 보시죠. 32번은 영상에서 트럭 크레인이네요. 이번에는 트럭 크레인을 이용하여 인양 작업 중 와이어로프 결속 불량으로 지나가던 작업자 A를 화물이 덮치는 사고가 발생한다. 하지만 신호수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영상 설명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 내용 잘 찾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재종류 뭐죠? 작업자 A를 화물이 덮쳤으니까 작업자 A는 화물로 맞았죠. 그래서 재종류는 바로 맞음이 되겠습니다. 맞음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위험 요소는 첫 번째 작업 반경 및 중량물 아래로 근로자가 출입을 한 부분이 위험 요소가 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인양 작업 전 와이어 로프의 결속 상태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확인을 하지 않은 부분이 영상에서 발견됐고요. 다음 세 번째는 신호수가 보이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신호수 미배치가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에 따른 방지 대책 요인 어떻게 되죠? 바로 위험 요소에 반대되는 내용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지 대책 첫 번째는 작업 반경 및 중량물 아래로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를 해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로 인양 작업 전
와이어로프의 결속 상태를 이번에는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서 인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도 같이 함께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33번 문제 보시죠. 33번 문제는 영상 내용이 한 줄 거리로만 화물을 인양 중인 타워크레인 작업장 주변에 신호수는 보이지는 않으며 작업자 A는 안전모를 대충 걸치고 아무렇지 않게 작업 현장을 지나가다 타워크레인의 화물이 작업자 A에게 낙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영상 내용도 여러분들이 쉽게 찾으셔야 됩니다. 자, 재해 종류 역시 지나가다가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해 종류는 맞음이 되겠습니다. 재해 종류 맞음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위험 요소를 찾으라는 거네요. 위험 요소는 첫 번째는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구역에 근로자가 출입한 부분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을 했으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착용하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작업장 주변에 신호수가 보이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신호수 미배치. 그리고 네 번째는 화물 인양 시에는 한 줄거리, 외줄거리는 사용 금지입니다. 사용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언급하셔야 되고요. 이에 대한 안전대책, 방지 대책은 바로 작업장 내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셔야 됩니다. 다른 작업장 반경 내에는 사람 출입이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작업자는 안전모든 개인보호구 올바르게 착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작업장 주변에 충분한 인원의 신호수를 배치하셔야 됩니다. 신호수를 충분히 여유 있게 배치하셔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화물 인양 시에는 외줄거리, 한 줄거리가 아니라 반드시 두 줄거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방지 대책까지 살펴봤습니다. 특히 작업 반경 내에는 이 작업 반경 내에는 근로자 출입을 원칙으로 금지하시되 신호수가 있는 상태에서 관계 근로자만 예외적으로 통제하에서는 작업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착안하셔서 답안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와 함께 건설 일반 총 15문제 문제풀이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설 일반 34번부터 48번까지 나머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